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일반 과목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만큼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컴퓨터를 켰을 때 보시는 화면, 그 바탕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제가 전원을 켜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기까지 컴퓨터는 부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거기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여셔서 이 화면을 여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뭔가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한글 윈도우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란 무엇이냐? 자, 운영체제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꼭 운영체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계인 컴퓨터가 사람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요. 자, 운영체제의 종류는 컴퓨터가 처음 대중화 시작될 때부터 도스에서부터 유닉스, 리눅스, OS2 그리고 윈도우의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이 대중화가 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이 윈도우는 우리가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을 열고 작업을 하죠. 기존의 도스에서는 명령어를 일일이 알아야지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운영체제는 어떤 게 좋은 운영체제냐? 자, 그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4가지가 있는데, 자, 처리 능력. 당연히 운영체제 시스템이 많은 걸 처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어떤 단위를 우리가 처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자, 응답 시간은 내가 컴퓨터에게 뭔가 기억이라는 키보드를 눌렀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기억 누름과 동시에 화면에 기억이 보여지죠. 그렇게 사용자가 뭔가 작업을 컴퓨터에게 의뢰를 했을 때 시스템이 그거를 다시 반환해 주기까지의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응답 시간이 빠르면 좋은 운영체제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기억이라는 키보드를 눌렀는데 화면에 기억이 아닌 다른 문자가 보여지면 자, 그 운영체제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보여주냐. 자, 신뢰도 그리고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냐. 사용 가능도의 4가지 운영체제 성능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처음에 발달이 되었을 때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료를 그때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모아뒀다가 이 자료들을 한꺼번에 처리했던 일괄 처리 시스템을 시작으로 자, 그 뒤에 이제 자료를 그때 처리해주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자, 하나의 CPU에서 하나의 중앙처리 장치에서 여러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으로 발달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하나의 CPU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시킬 때 자, 동시에 그 시간을 분할해서 자, A라는 작업, B라는 작업, C라는 작업에 각각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C분할 처리 시스템.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은 여러 개의 CPU가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달이 됐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자, 우리 은행을 예를 들면 은행의 본사에 큰 대형 컴퓨터가 있고 은행 그 각 지점의 직원들은 단말기용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용의 컴퓨터가 은행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접속해서 작업을 뭔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A 지점에 가서 그 은행 업무를 보듯 B 지점에 가서 그 업무를 보듯 자, 우리는 같은 나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해서 분산 처리 시스템까지 운영체제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운영체제는 어떠한 기능이 있냐? 자, 우리 컴퓨터, 기계인 이 컴퓨터에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면서 자, 약간 몇 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탕화면이 보여지죠. 그 시간 동안 운영체제는 초기 작업 환경을 스스로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기존에 설정이 된 사항들이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사용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죠. 자,
주기억장치, 처리기, 주변 장치 등의 자원을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기능이 있고요. 자, 사용자가 이 컴퓨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두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말 그대로 제어는 뭔가 작업을 이 컴퓨터가 수행할 때, 자, 제어를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감시 프로그램은 시스템 전체 동작 상태를 감독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작업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작업을 이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다음엔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이러한 처리 순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와 외부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입출력 데이터, 프로그램 논리적 연결, 파일 조작 및 처리 담당 등을 제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감시 프로그램이 가장 메인의 제어 프로그램이라면, 자, 작업 관리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아래에서 자, 어떤 작업을 할까 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주고받을래 해주는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처리 프로그램인데, 이 운영체제가 뭔가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컴퓨터에게 명령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 0과 1로만 된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기존에 예약돼 놓은 프로그램 상에서 예약해 놓은 단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에게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인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컴파일러는 내가 이미 그 사용자가 작성한 그 프로그램 또는 언어 명령들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인터프리터는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한 줄 한 줄씩 처리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또 처리 프로그램의 두 번째 서비스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에서, 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정리를 해놔서 그 프로그램을 이 사용자가 사용할 거야 라면서 자주 사용하는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연계 편집 프로그램이나 로더, 디버깅 프로그램, 정렬, 병합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업무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 관리, 인사 관리, 회계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글 윈도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컴퓨터를 켜시고 바탕화면을 보셨었죠? 바탕화면에 보면 우리가 아이콘과 마우스 포인터와 작업 표시줄과 자, 그러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 우리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아이콘, 자, 그림과 그 그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아이콘을 더블 클릭이나 또는 클릭을 하셔서 이 화면을 여셨을 텐데, 자, 그렇다 보니 한글 윈도우의 특징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그림과 사용자가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주고요. 자, 운영체제가 CPU를 미리 잡고 있어요. 이 CPU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할 때 그 소프트웨어에게 그 잡고 있는 부분을 할당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작업은 하나의 CPU에서 내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자, 이 CPU 이만큼은 이 작업에 사용을 해, 이만큼은 이 부분에 사용을 해 하면서 우리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이 순간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특징은 멀티태스킹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자, 우리 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자, 이 영상을 플레이를 시키실 수도 있고, 자, 플레이 된 상태에서 옆에 메모장을 띄워서 또 글씨도 입력할 수 있고, 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우리 USB 드라이브나 또는 프린터 같은 경우 USB 포트로 된 거를 연결을 시키면 특별한 설치 작업 없이 바로 새로운 주변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 앤 플레이, 즉 꽂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핫스왑도 비슷하게 컴퓨터의 전원을 켠 상태로 내가 주변 장치를 연결해도 바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전원을 켠 채로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핫스왑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윈도우의 특징 중 64비트 지원을 해준다라는 점은 64비트란 명령어의 뭔가 그 크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64비트의 데이터 처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처리 지원 속도가 빠릅니다. NTFS라고 해서 이전에는 FAT 시스템이었는데 윈도우가 발전하면서 NTFS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윈도우가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TFS의 특징을 또 알아야 되겠죠. 이 NTFS는 디스크 관련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지원해주고 사용자, 우리 처음에 이 컴퓨터를 윈도우를 설치하시고 설정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용자의 권한을 주고요. 사용자의 암호화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NTF에서 사용 권한과 암호화를 지원을 해주고요. 파일이랑 폴더라는 개념을 조금 이따가 배우실 텐데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제어를 유지를 해주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계정을 지원을 해줍니다. NTFS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고요. 우리가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을 255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때 파일 이름 사이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최대 파일 크기는 16TB, 파티션 볼륨 크기는 256TB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런 단위들은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다시 윈도우의 특징으로 이제 또 와서 점프 목록이라고 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목록들은 이 윈도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를 해줘서 그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요. 에어로피크는 작업 표시줄에 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놨을 때 그 프로그램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동으로 미리 보기를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에어로스냅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창들을 이 모니터 화면에 가장 자리로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라이브러리는 우리 말 그대로 도서관처럼 내가 이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놓으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한 곳에 모아서 내가 폴더처럼 구성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글 윈도우를 부팅을 할 때 그냥 전원 버튼 누르고 자동으로 일반 모드라는 걸로 부팅이 되는데 뭔가 이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류나 윈도우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때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해서 오류를 해결을 하고 윈도우를 다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 모드로 부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안전 모드로 부팅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의 관리 도구 시스템 구성으로 해당 창을 열 수가 있고요. 시작의 윈도우 시스템의 실행의 열기에 ms config,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이라는 영어 이니셜로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윈도우 검색 상자에 시스템 구성을 입력한 다음에 결과에서 시스템 구성을 클릭해서 이 시스템 구성이라는 화면을 열면 내가 안전 모드로 체크를 해서 부팅을 시키면 일반 모드가 아닌 안전 모드로 부팅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안전 모드로 부팅한 후에 찾아서 조치를 한 후에 다시 일반 모드로 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창을 띄웠는데 부팅 옵션에 안전 부팅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면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할 수가 있고요. 조치를 한 후에는 다시 창을 열고 이 체크를 없애줘야지 다음번에 일반 모드로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컴퓨터에는 윈도우를 하나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면 두 개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설치되는 드라이브가 하나일 때, 자, 이렇게 가상으로 파티션이라고 해서 드라이브를 나눠 놓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 10, 여기는 윈도우 7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멀티부팅이라고 하고요. 자, 멀티부팅은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멀티부팅이 가능하고요. 자, 이전에 설치되어 있으면 파티션에 의해서 다른 버전의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가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화면에서 이 두 개 중에 A라는 운영체제로 기본 부팅이 되도록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자, 메뉴에 시스템 속성의 고급의 시작 및 복구를 눌러서 기본 운영체제에서 내가 이 컴퓨터가 처음에 부팅이 될 때 기본으로 선택될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컴퓨터는 비록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윈도우 10으로 처음 기본으로 부팅이 됩니다. 자, 우리 컴퓨터를 켰어요.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컴퓨터를 종료시키는 방법. 자, 종료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작 버튼에서 전원의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라는 세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종료는 지금 열려져 있는 모든 프로그램, 앱을 모두 닫고 컴퓨터 자체를 종료를 하는 거고요. 다시 시작은 앱을 모두 닫고 PC를 다시 켜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줍니다. 자, 절전은 PC는 켜져 있는데, 자, 저전원 상태, 절전 모드, 자, 저전원 상태로 만들어 두고 절전 모드를 해제를 하면 열려있던 앱이 그대로 창에 띄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시스템을 종료할 때 작업하고 있던 창들이 닫혀있지 않거나 또는 저장하지 않은 파일이 있으면 저장할 건지 물어보면서 시스템 종료를 시키고요. 자,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시스템 종료를 시키는 방법. 자, 우리 윈도우 시스템 자체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클릭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에 키들의 조합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키를 조합해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데, 자, Alt F4를 누른 후에 윈도우 종료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자, 윈도우 시스템 종료를 눌러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 컴퓨터, 이 윈도우를 설치할 때 사용자를 예를 들어서 A, B, C 3명으로 사용자를 등록을 해놓고, 자, A라는 사람은 A의 취향에 맞게 바탕화면도 바꿔놓고 뭔가 색깔도 바꿔놓고 하고요. B도 B의 스타일에 맞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처음 부팅이 돼서 켜졌을 때 나 누구로 작업을 할 거야 하면서 사용자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사용자 전환을 누르면, 자, A로 사용하던 거 이제 로그아웃하고 다른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용자 전환입니다. 자,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종료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거기에 사용자 전환, 로그아웃. 자, 로그아웃은 다른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A의 입장에서 로그아웃만 하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지고요. 절전은 저전압 상태로 만들어주고, 시스템 종료는 아예 창을 다 닫고 컴퓨터를 꺼주는 상태, 다시 시작은 창을 모든 열려있는 창 다 닫아주고 다시 컴퓨터를 켜주는 이러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종료하는 방법, 그 세 번째,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종료 또는 로그아웃 시스템 종료라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또한 바로가기 키로 윈도우 키 X 누르면, 자, 화면에 윈도우 키 X를 눌러놓으면 시작 버튼에 뭔가 메뉴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메뉴들을 보시면 메뉴가 한국말로 되어 있고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 밑줄 쳐진 알파벳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가기 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축키, 자, 바로가기 키의 한 두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 X를 누르고 U를 누르면, 자, 종료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자, 제가 클릭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자, 클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마우스를 잡고
왼쪽 버튼을 보통 클릭 작업을 합니다. 왼쪽 버튼 클릭을 하면 그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그 아이콘이나 그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한다는 건 마우스 왼쪽 버튼을 2번 연속해서 누른다는 거죠. 그러면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자, 드래그는 그 개체, 그 대상을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다른 데로 옮겨가는, 끌어가는 작업인데, 끌어다 놓기라는 작업을 하면, 자,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크기 변경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마우스 사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주로 키보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키보드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 건 키보드에 있는 키들을 사용해서 뭔가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한글과 영문을 입력을 합니다. 키보드에 그 한글과 영문판이 제일 넓게 있죠. 그리고 한자를 입력을 할 때는 한글을 입력한 후에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특수문자는 각 프로그램이나 앱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내가 뭔가 한글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한글 자음을 눌러놓고 한자 키를 누르면 자, 하단에 표시되는 문자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위에 펑션 키라고 해서 F1에서 12까지의 펑션 키가 있고요. 키보드에 방향 키도 있고요. 자, 그냥 일반 문자 키들이 아닌 다른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키들이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대한 설정은 추후에도 자세히 나올 건데, 제어판의 키보드에 가셔서 자, 키를 입력하는 시간을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자, 커서 깜빡임 또는 속도 조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키보드를 보셨으니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 또 키보드를 활용하는 그 다른 특수 키들에 대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F1에서 F2, F12는 펑션 키라고 해서 각각의 그 키만 눌러서도 특수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탭은 커서의 현재 위치를 특정 일정의 간격만큼 많이씩 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Shift, Ctrl, Alt는 아무리 혼자 하나씩 눌러도 혼자만의 기능은 없고 다른 키들과 같이 합쳐져서 뭔가 다른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캡스락은 영문자를 대문자나 소문자를 연속해서 누를 때 캡스락을 사용을 하는데, 캡스락이 눌러 있으면 영문자, 대문자가 연속해서 입력이 되고요. 캡스록이 꺼져 있으면 자, 소문자를 연속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스록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보통은 키보드의 오른쪽 윗부분에 캡스록이 켜진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불이 들어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넘록은 키보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로, 자, 우리 일반 전화기의 번호판처럼 숫자로 1, 2, 3, 4, 5, 6, 7, 8, 9 자, 구성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넘록이 되어 있으면 자, 숫자 키로 사용할지 이동 키로 변환할지 넘록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한영 키를 이용해서 한글과 영문의 입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인서트는 우리가 보통 워드 모드나 뭔가 편집 모드에서 삽입을 할 건지 수정을 할 건지 하는데, 자, 삽입은 예를 들어서 자, 특수 기능 수행, 여기에 삽입 모드로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특별한을 입력을 하면 말 그대로 이 사이에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정은 뒤에 있는 기능들이 글자가 지워지면서 그 위에 덮어쓰기가 되는 특별한. 자, 그래서 수정은 기존 글씨를 지워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스크롤락은 화면을 상하로 위에 화면, 아래 화면을 전환할 때 자, 스크롤락이 눌려져 있냐 꺼져 있냐에 따라서 화면 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 프린트 스크린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에 캡처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주는데 자, 이 부분도 또 뒤에서 자세히 나올 거고요. 자, 앞에서 나왔던 펑션 키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능인지를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F2 이름 바꾸기, F3은 파일 탐색기 내에서만 자, 파일과 폴더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F5는 새로 고침, 바로가기 키로는 Ctrl R과 같은 기능입니다. 자, 파일을 관리하는 바로가기 키 중에 Ctrl C, 자, 카피의 이니셜이고요. Ctrl C는 복사, Ctrl X는 잘라내기, Ctrl V는 붙여넣기의 바로가기 키인데,
복사는 내가 기존에 있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다른 또 하나를 만드는 개념이고요. 자, 잘라내기는 원본의 위치에서 삭제를 해주고 내가 옮긴 다른 위치에 다시 그 자리를 옮겨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컨트롤 C나 컨트롤 X를 누르면 그 해당 내용은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내가 붙이기를 했을 때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 작업을 수행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자, 프린트 스크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화면에 보이는 전체 크기를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줍니다. 자, Alt와 함께 프린트 스크린을 하면 지금 이 여러 개 실행이 된 프로그램 웹 중에서 활성된 창만을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주고요. 윈도우 프린트 스크린을 하면, 자, 이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크린샷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스크린샷 자동 저장을 해줍니다. 자, 윈도우 Shift S는 이것 또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스크린샷, 자, 화면 캡처하는 그 기능인데, 자, 윈도우 Shift S를 하면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어느 영역만큼 할지 사용자가 지정해서 캡처할 수 있도록, 자, 또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ESC 키는 내가 뭔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작업을 중단시킬 때 누르는 작업이고요. Alt F4는 활성된 앱이나 뭔가 항목들을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컨트롤 Z. 내가 지금 뭔가 한 행동을 실행 취소, Y는 취소된 행동을 다시 실행하는 거고요. 자, 컨트롤 R과 F5는 새로 고침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ESC 키는 화면에, 자, 우리 키보드 중에 윈도우 키가 있는데, 자, 윈도우 키를 눌렀을 때와 같은 기능인 시작 메뉴를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컨트롤과 마우스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 있는 휠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자, 아이콘의 크기가 변경이 되는 기능이 있고요. 자, Alt 탭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내가 띄워놨을 때 Alt 탭을 누르면, 자, 내가 마우스 클릭이 없이 각 앱 사이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Alt 탭과 Alt ESC의 차이는, Alt 탭은 내가 그냥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데, Alt ESC는 Alt ESC를 누를 때마다 열린 순서대로 그 항목을 전환을 시켜줍니다. Alt 엔터는 선택되어져 있는 그 항목의 속성 창을 띄워주고요. 자, Shift 딜리트는 내가 보통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 작업을 하는데, Shift 딜리트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자, 이 부분은 휴지통을 설명드릴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를 사용해서, 자, 윈도우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뭔가 창문 모양의 그림으로 구성된, 자, 보통은 왼쪽 아래 스페이스바 옆쪽에 있는 윈도우 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키를 그냥 한 개만 누르면 컨트롤 ESC와 같은 기능의 시작 메뉴, 시작 화면을 열어주고요. 자, 윈도우 D는 바탕화면을 보여주고 또 다시 누르면 바탕화면을 숨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와 E는, 자, 익스플로러의 이니셜로 탐색기, 파일 탐색기 창을 열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 M은 열려져 있는 모든 창들을 최소화해주는 기능들이고요. 자, 다른 바로가기 키들도 모두 아셔야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윈도우와 F1, 자, 도움말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입니다. 자, 윈도우 컨트롤 엔터는 뭔가 시스템이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나레이터 기능을 제공해주는 바로가기 키이고요. 자, 윈도우 키와 위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창이 최대화되었다가 또 아래 화살표는 바탕화면으로 최소화되었다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또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돋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있는 영역에 이제 돋보기 기능을 적용해서 조금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기능인데, 자, 윈도우 키와 더하기를 누르면 확대가 되고요. 빼기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자, 윈도우 ESC 키를 누르면 이 돋보기의 기능이 이제 종료를 시켜주는 작업이고요. 자, 우리가 부팅이 돼서 바탕 화면에 아이콘들이 있고 마우스 포인터가 생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판을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데스크탑, 자, 책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판이 한 개이긴 한데, 자, 가상으로 데스크탑을 더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어 탭과 인도어 컨트롤 T로 자, 가상 데스크탑을 추가해서 그 데스크탑을 보면서 새로운 책상 판에다가 내가 또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어에서 뭔가 프로그램, 앱을 실행시키면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화면 구성인데요. 자, 제일 첫째 줄에는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 종료 버튼이 오른쪽 위에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쯤 부분에는 그 해당 창에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는 자, 각각의 어떤 앱이냐,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빠른 실행 아이콘들이 있고, 자, 그 옆에 세모, 이렇게 거꾸로 된 역세모를 눌러보면 사용자가 이 앱에 이 빠른 실행 아이콘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메뉴들이 있고요. 각 해당하는 메뉴들을 누르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메뉴들로 메뉴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명령어들로 구성된 아이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름이 뭔지를 아셔야지 되겠죠. 자,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그 대상을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대부분은 바로가기 메뉴가 보여집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는 내가 이 아이콘, 이 앱을 실행을 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기본적인 명령들을 모아놓은 메뉴인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나오고요. 팝업 메뉴라고도 하고요. 대상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Shift F10을 같이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메모장에 내가 뭔가를 막 입력을 하고 이거를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 자, 뭔가 화면에 창이 하나 뚝 하고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러한 창들은 다 우리가 대화 상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자, 사용자로부터 어떤 명령을 기다리거나 그 명령이 필요할 때 이렇게 화면에 툭 튀어나오는 창을 우리가 대화 상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장할 때 나오는 건 저장 대화 상자, 파일을 열 때 나오는 건 열기 대화 상자. 자, 속성을 보려고 하는데 자, 속성에서 속성이라는 메뉴를 눌렀더니 화면에 툭 튀어나오는 건 속성 대화 상자 등이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다가 내가 뭔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 인도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움말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말은 인도어 검색 상자에 도움말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인도 키와 F1 키를 이용해서 바로가기 키를 활용해서 도움말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도어에서 프로그램, 앱을 시작을 시킬 때 자, 해당하는 앱을 더블 클릭하셨죠. 자, 기본으로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해당 앱을 시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프로그램 찾아서 클릭을 해서 자, 엔터를 쳐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는 시작에 인도어 시스템에 실행에 자, 인도 버튼과 R 버튼을 같이 누르면 실행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 이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앱들을 닫을 때는 자, 닫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파일의 닫기 메뉴를 선택해도 되고요. 자, 프로그램 앱에 자, 바로가기 메뉴에도 종료가 있습니다. 창 닫기를 누르거나 바로가기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닫고자 하는 방법이고, 자,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다가 뭔가 멈춰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할 때 강제 종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시켜서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고 작업 끝내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는 바탕화면 정말 그 배경이 되는 자, 화면이 있고요. 자, 이 바탕화면 안에 휴지통, 바로가기 아이콘,
그리고 시작 단추, 검색창, 작업 표시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으로는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 자, 시스템 설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기본 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간을 얘기하고, 휴지통은, 자, 우리 방 안에 있는 휴지통, 쓰레기 버릴 때, 휴지를 버릴 때 사용하죠. 자, 그래서 삭제한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 프로그램 앱을 내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 경로를 다 찾아가서 매번 실행시키기 힘들어서,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일반 아이콘에 여기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시작 단추는 윈도우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면서, 자, 그 프로그램을 우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작 단추가 있고요. 자, 검색창에서도 내가 프로그램 검색을 해서, 자, 해당 프로그램을 쉽게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자, 앱 검색까지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은 현재 작업이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표시해주는, 자, 바탕화면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가기 아이콘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아이콘,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은 굉장히 많은 경로를 탐색해야지만 실행을 시킬 수 있거나, 또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빨리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단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앱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만들어 놓은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를 했을 때 원본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본을 삭제했을 때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lnk다. 자, 링크의 이니셜입니다. 자, 확장자라는 말이 나올 텐데, 우리가 아이콘을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 그림이 있고요. 밑에 파일 이름이 있죠. 자, 이거는 아이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 자, 컴퓨터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만큼은 파일 이름인 거고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 해당 아이콘이 어떤 성질의 앱이냐,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거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물론 변경도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려면 이 파일의 확장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확장자가 LNK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자동으로 붙게 되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 확장자의 종류에 대해서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기억을 해두셔야지 되겠죠. 자,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지? 자, 바로가기를 만들 그 대상에서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하고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바로가기 만들 그 대상을 바탕화면 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데, 이때 오른쪽 단추로 해서 가서 손을 떼다 보면 거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붙여넣기를 해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메뉴에서도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시작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바탕화면으로 바로가기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사용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를 띄워놓으면, 자, 자세히의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을 하고, 자,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서, 자,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고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자, 메뉴 또는 그 작업 만드는 순서 아셔야 되겠죠. 이 작업을 아시려면 실습을 같이 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또는 자, 시작 메뉴에서 바로가기를 만들 때 그 항목을 클릭을 하고 화면으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면, 자, 대부분의 아이콘들 또는 대부분의 화면에 보이는 요소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성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대상 파일이 뭔지, 대상 형식, 즉 확장자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대상 위치 등에 대한 연결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바로가기 키를 지정을 하면 자, 그 키를 사용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요.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 할당된 디스크의 크기가 얼마냐, 만든 날짜, 수정 날짜, 액세스한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또한 자, 일반적인 아이콘도 그러지만 키보드의 F2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자,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를 하거나 또는 한번 클릭을 하고 1, 2초 뒤에 다시 글씨를 클릭을 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은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이콘들, 바로가기 아이콘도 만들고 휴지통도 있고 하다 보면 이 아이콘들이 막 난잡하게 나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아이콘들을 정렬하는 방법. 자, 바탕화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 기준에서 자,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자, 이름,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아이콘들을 정렬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해당되는 그 앱이나 아이콘들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보기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여부에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바탕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선택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바탕화면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만들어진 바로가기 아이콘은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삭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화면을 기준으로 보통은 아래에 위치를 해 있지만 이 작업 표시줄이 잠금 상태가 아닐 때 자,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상하 좌우로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조그맣게 작업 표시줄이 있다면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를 상하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고 위로 쭉 올리면 화면의 50%까지 작업 표시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표시줄은 메뉴를 통해서 자동 숨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자, 자동 숨김을 설정을 해 놓으면 평소에 내가 작업을 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마우스 포인터가 그 작업 표시줄 위치에 가면 자동으로 나타나집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서는 내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들도 있지만 내가 빠르게 접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 한 번 클릭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거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여러 개의 앱들이 실행이 되어 있을 때 자, Alt 탭을 통해서 앱 간의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Ctrl Alt 탭을 이용해서 자, 열려있는 그 프로그램 사이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lt ESC, 윈도우 T 등의 작업 표시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업 표시줄에 내가 뭔가 바탕화면이나 또는 주소나 링크, 새 도구 모음들의 도구라고 해서 도구 모음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 도구 모음을 추가를 해놓으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목록으로 표시가 되어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굳이 바탕화면으로 가지 않아도 클릭만으로도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쉽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에는 내가 작업하는 상황들이 나와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려면 자, 그 프로그램 먼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세히의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면 작업 표시줄에 해당 프로그램이 등록이 됩니다. 자, 반대로 등록된 작업 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선택하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표시줄에서는 각각 그 프로그램, 앱에서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목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 중에 내가 특정 하나를 선택해서 이 목록에 고정해 놓으면 그 해당 프로그램으로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목록은
다른 게 더 누적해서 쌓이더라도 꼭 계속 거기에 고정돼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작업 표시줄에 앱이나 무슨 도구 모음 그런 영역이 아닌 그냥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 설정을 누르면,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자, 작업 표시줄 잠글, 작업 표시줄이 잠금 켜져 있으면 작업 표시줄을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데스크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설정할 수 있고요. 태블릿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으로 숨기기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은 지금 현재 그 작업 표시줄에 있는 등록된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과 함께 조금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작은 작업 표시줄은 그 프로그램의 대표 이미지만 남긴 채 굉장히 작은 모양으로 각 프로그램들을 작업 표시줄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마우스를 이동할 때 미리 보기를 할 거냐? 자,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시작 단추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거나, 자, 바로가기 키 눌렀을 때 인도어 파워쉘로 바꿀 거냐? 자,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단추에 배지를 표시할 거냐, 위치는 어디로 할 건지, 자,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띄워놨을 때 이 파일들을 겹쳐서 보여줄 건지 아니면 단추 하나로 보여줄 건지 각각의 프로그램 각각으로 나열을 해줄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작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메뉴는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또는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시작 메뉴의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 자,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된 게 많았을 때 시작 메뉴의 크기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시작 메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키보드의 인도어 키 Ctrl ESC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시작 메뉴가 뜨고요. 여기에서 제일 위에는 최근에 추가한 앱이 보여지고요. 자주 사용한 앱 목록들 보여주고, 그 아래에는 자, 영어 알파벳 순 또는 정렬이 되어서 내 컴퓨터에 등록된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면 제어판으로 가고요. 설정창이 나오고요. 자, 사용자를 변경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자, 지금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 화면의 프로그램이, 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고정을 할 때는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는 메뉴를 하면 되고요. 자, 반대로 고정 프로그램에서 제거를 할 때는 프로그램 제거를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시작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들 역시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또한 시작 메뉴의 그 프로그램 목록들은 이름 순대로 정렬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거를 다 이름 순서대로 찾아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 자, 시작 메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엑셀 하면 알파벳 E만 누르면 자동으로 2로 시작하는 목록들만 보여줘서, 자, 첫 글자만 눌러서도 해당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시작 화면 옆에 시작 메뉴 프로그램들 목록 옆에는 앱 타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그 앱 타일은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뭔가 라이브 타일, 뭔가 뭐 실시간 뉴스라든지 실시간 메일 정보 등을 볼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시작 메뉴 역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하면 시작 단추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단추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화면에 뭐 많은 타일을 표시할 건지, 앱 목록을 표시할 건지, 최근 추가된 앱 표시 우리 좀 전에 화면으로 봤었죠. 자, 앱 표시를 할 건지, 자, 켜져 있으면 작동을 하는 거고 꺼져 있으면 작동을 안 하는, 자, 작업입니다. 이 시작 메뉴를 처음에 불렀을 때, 실행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할 건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작 프로그램에서는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을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의 윈도우 시스템의 실행을 열어서 쉘 스타트 업을 실행을 시키면 그 해당 목록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인도가 실행이 됐을 때 자동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시작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 경로가 어디냐. 자, C 유저 밑에 사용자 이름명에 앱 데이터에 로밍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도의 스타트 메뉴에 프로그램의 스타트업이라는 곳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으면 자, 인도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레지스트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레지스트리는 내 컴퓨터, 내 인도에 설치된 이런 환경이나 프로그램들을 계층 구조로 표현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레지스트리는 어쨌든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들을 관리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창을 띄워서 보실 수는 있으나 거기에서 설정값을 잘못 변경하면 시스템이 망가지겠죠. 자, 그래서 레지스트리에는 인도 부팅 외에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참조,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환경 설정 등을 할 수도 있고요. IRQ, IO 주소, DMA, 자, 나중에 설명이 자세히 될 겁니다. 이런 하드웨어 자원도 관리를 하고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를 해주는 곳이다 입니다. 자, 레지스트리를 실행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실행에 알리지, 레지스트리 앞에 이니셜에 에디트, 알리지 에디트를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뜨고요. 자, 여기에 계층적으로 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를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작업 관리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세스, 성능 또는 시작 프로그램에 대한 상태, 사용자 세부 정보, 사용자 이름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작업 관리자를 띄우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그 해당 앱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강제로 작업 끝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여기 작업 끝내기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자, 성능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 시작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사용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각 탭에 있는 탭을 눌러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능 탭에서는 현재 CPU 상태,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의 성능을 그냥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앱 기록은 앱의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 인도에서 어떠한 앱을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을 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 단축키, 단축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행창에 해당 프로그램의 약자를 입력해서 그 해당 이미 등록된 명령어들을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한 작업관리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이용해서 작업관리자 창을 띄울 수도 있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인도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데까지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탕화면에 대한 구성 요소들까지 이번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